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의 복귀 김병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명의들의 복귀 제 코너로는 올해 첫 시간인데요. 우울한 마감입니다. 2000포인트가 마감 종가 기준으로 재이탈되면서 마감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수 모양을 좀 보시죠. 지난 시간, 우리 지난해 마지막 시간에 그 미국 시장이 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자신감 내지는 안정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시장의 그림이 배당락, 그러니까 배당락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그림상으로는 아직까지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주식시장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불길한 내지는 좀 부족한 그림은 여지없이 좀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시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이었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번 회차 방송을 했었는데 배당락으로 인해서 한 마이너스 3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저점을 이탈을 한 상황이고 모든 재반 이평선들이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그림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밑으로 역배열 상태에서 하방 확장형 그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돌아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짐은 괜찮았습니다. 그 배당락 이후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아래쪽에서 음봉 두 개를 좀 뛰어넘으면서 캔들상으로 보면은 좀 반전 움직임을 연초에 한번 기대해 볼 만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봐줄만 하거든요. 이렇게 배당락 아래쪽에 음봉 두 개를 두고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다시 205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구조였는데 어제였죠. 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음봉을 시세 첫 거래에 맞아버렸고요. 보통 제뉴얼 이펙트 해가지고 1월 효과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감이 무색한 이틀간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뭐랄까 조금 시장의 기대감, 보통 개인들의 투자 심리라는 게 기대감이 크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라도 약간만 약하더라도 되게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투자 심리가 동요하게 되는데 투기 세력들은 그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메이저들은.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오늘 하락은 다른 부분보다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는데 미국 시간의 거래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의 선물 거래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애플이 1분기 매출 전망을 한 8% 정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미국 마감하고 나서. 그러면서 시간의 기준,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애플이 8%대까지 하락을, 마감은 한 마이너스 0.7%, 77%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가장 밀접하게 연동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완성 메모리 업체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잖아요. 마이크론 테크의 주가 역시도 그 애플의 매출 전망 하향이라는 건 애플 판매량이 그만큼 축소 예상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모바일향 매출 자체가 다 하향 조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향 메모리 기대감이 그만큼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도 한 3.2%였나? 그렇게 시간외로 하락했어요. 그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까지 같이 빠지면서 어제는 그냥 멍하게 시장이 하락했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프게 맞은 양상이죠. 시장 하락이.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이탈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자, 이렇게 보셔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 기술적 부분과 밸류에이션이나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지금은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차트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트만을 놓고 사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여기 이탈 구간에서 1차 매도 시그널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그죠? 1차 이탈 시그널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1985포인트죠. 이 라인을 또 이탈하게 되면 2차 매도 포인트가 나와버리거든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아주 그냥 간단한 그 그림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깨지면 그냥 하향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깨지면 끝나느냐? 다시 돌아왔을 때 재매수 포인트, 또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 포인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는 단순하게 차트만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미국과 함께 떨어졌는데 미국은 저점을 잡아놨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많이 가미해서 의견을 드린다면요. 저는 1985.95니까 반올림에서 86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포인트 이 저점이 93포인트니까 이제 한 10여 포인트도 안 되죠. 내일 기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7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7포인트 내일 아침에 찍어버리면 전저점 깨집니다. 이 전저점 이탈 1986포인트에 대해서 저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기가 위협을 이미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내일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1993까지 왔으니까 이미 이 전 저점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협이라는 것이 그림을 다시 좀 더 크게 보면은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라는 게 상승을 하더라도 새로운 상승이 아니라 마지막 상승이 있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새로운 하락이 아니라 하락을 어느 정도 종결하는 하락이 있는 겁니다. 소위 쉽게 얘기했을 때 찍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고점과 저점을 찍으로 상승하는 게 있고 찍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시장은 이렇게 하락 슈팅이 충분히 나와 있고요. 지금 하락 추세 채널 이만큼 슈팅 나왔다가 지금 좀 더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뭐 그렇게 무서울 게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락 채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귀했을 때 반등폭 자체가 꽤나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아래쪽 요 저점이 잠깐 무너진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요. 여기 저점이 이탈됐죠. 이 저점이 깨졌다가 바로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작 구간이 이런 식으로 1986포인트 이 자리 하나 깨졌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 이 자리가 지금 2025포인트, 2250포인트 이 자리였는데 여기 깨졌다고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달 동안 그냥 막 쓰라린 반등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1986포인트는 실제적으로는 오늘 뭐 거의 이탈한 거나 마찬가지고 위협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저점 숫자 하나가 이탈된다. 뭐 1983이 됐다. 80이 됐다.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저는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오히려 실전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었다고 일단 그림만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다행히 650포인트를 지켰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가 650포인트고요. 그렇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여기가 2050포인트 자리이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배당락이 한 30포인트 남짓 수준으로 나왔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은 그 정도 안 나왔죠. 아시다시피 뭐 시가총액 최상위권 다 바이오라서 배당락이 거의 없거든요. 이건 지금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체감적으로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애플과 마이크론 즉 애플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영향이 지수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뭐 전체 체감으로 봤을 때 전저점이 깨졌다고 하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쪽에서 특징은 오늘 종목들도 좀 볼 게 있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보시다시피 기관들 여전히 매도가 많네요. 외국인들 오늘 1000억 샀고, 자, 이걸 일별로, 특징적인 부분은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2000억이나 샀다는 점. 이거는 이제 연말에 나갔던 물량들이 다시 또 회귀하는 거예요. 원래 연말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세 회피에 따른 개인 매물도 있지만 아주 계절적으로 이제 명의개서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약간 세력성 물량들도 한번 연말에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주주명부에 리스트업이 되기 때문에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게 그 또한 1월 효과의 시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뭐 좌우간 이건 뭐 계절적인 수급의 특징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체크할 요소는요. 기관들이 여전히 지금 배당락 이후에 물량을 내놓고 있죠. 이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물량은 뭐 전적으로 이건 배당 물량들을 배당락이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배당락이었으니까 배당락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물량들을 좀 빼가고 있는데 이 기관의 매도세가 일단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화되거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게 들어왔던 강하게 들어왔던 매수세가 강하게 나가는 뭐 기계적인 지금 시스템인데 요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줘야지 시세가 조금 더 연초에 좀 안정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1월 달 반등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들은 뭐 반대죠. 개인들은 이제 이 과세 회피 매도 나갔던 거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죠. 오히려 외국인들은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들어왔던 배당 들어왔던 게 나가고 있고 서로 이제 물량을 던지고 받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전 외국인이라고 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률 관리나 배당 펀드 같은 것들을 많이 움직이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포지션 거래를 많이 하니까 외국인들은 한번 팔기 시작하면 쭉 팔고 한번 사기 시작하면 쭉 사는 경향이 많고요. 그것이 시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그 배당락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개인들 그러니까 기관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배당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이상 거래가 좀 자주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현재 시장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지수대 혹은 삼성전자의 가격 밸류에이션 영역대가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와는 좀 다르게 주식을 좀 둥글게 봅니다. 뾰족하게 보지 않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가지고 하루 이틀 떨어지더라도 이 영역대 자체가 매수 영역이라면 외국인들은 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수익을 실현하는 뭐 이런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요. 환율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머징 통화 우리나라 원화도 좀 강세 요건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요건은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1986포인트 이런 자리가 일시적으로 위협받거나 이탈됐다고 해서 그 현상 자체만 하나만을 놓고 너무 시장이 뭐 저점이 깨졌다 또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수급은 이 정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들을 좀 보면은 먼저 지금 삼성전자를 봐야죠. 먼저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이 지금 좌우간 이 저점이죠. 여기 단기 저점이 요만큼 깨졌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애플 주가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애플 주가인데요. 자, 애플이 올해 미국 시장에 10월달, 11월달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애플의 시간의 마감 종가가 146불인데 여기가 살짝 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애플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정규장에서 애플이 오늘 시간의 종가가 마이너스 7.7%로 애플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선물이 오늘 마이너스 2%대 하락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거래를 했어요. 이 따지고 보면은 오늘 애플의 이 정도의 하락과 오늘 미국 시장의 이 정도의 하락은 오늘 우리 시장이 반영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에서 애플 정규장에서 이거보다 낙폭이 축소되거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5% 이렇게 끝나거나 혹은 뭐 3, 4%는 더 좋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약하게 출발해가지고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낙폭이 뭐 한 마이너스 1%대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면은 내일 우리 시장은 오히려 반등 나오고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싶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 패라고 해서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저는 주식시장도 일면 도박 거래처럼 움직인다고 보니까 이 카드를 시장은 봤거든요. 이미 보고 지금 오늘 시장이 빠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이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오늘 마감이 나와주고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삼성전자의 오늘 저점 이탈은 뭐 빠르면 하루 만에도 바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수의 이번 주, 다음 주 움직이면서 제일 아마 민감하게 반응할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애플이나 마이크론 주가 아침에 확인하시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일면 좀 활발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함께 지수가 반등 나와버린다면은 오늘 좀 강했던 주식들 있죠. 오늘 좀 강했던 주식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북주, 통신주, 조선주, 최근에 시장과 역행 내지는 동행하지 않았던 주식들이잖아요. 그런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 연동성이 제일 강한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경기랑 조금 연동성이 적고 혹은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수급이 좋은 쪽이 오늘 강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애플 반등이나 마이크론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플러스가 나와버렸을 때 그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다는 점을 단기적으로는 좀 인지하고 보시고 만약에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할 때 시장 지수가 반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통신, 대북주, 뭐 조선주가 같이 강해버린다. 그럼 그쪽을 1, 2월 계속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강한 팁을 지금 말씀드리네요. 실제로 그 부분은 종목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매매 대상을 모니터링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봅니다. 올해 연초에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으로 하이닉스도 지금 저점이 살짝 깨졌고요. 그냥 툭툭 찍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점 깨졌죠? SKC 코롱페이 같은 것도 저점이 깨졌어요. 낙폭과대 IT 섹터 같이 움직이는 그룹핑이 돼 있는 쪽이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저점 깨졌죠. 좀 깔끔하게 깨졌습니다. 이쪽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뭐 IT 비슷하게 움직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반도체랑 거의 짝지어서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게 지금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지금 연일 어제 오늘 지금 연타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뭐 4, 5% 빠지면 급락이 맞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달, 3달간 이렇게 예쁘게 그림 잡아놓고 있다가 이틀 그냥 폭격 맞았습니다. 이렇게 쭉 그림을 예쁘게 잡아놓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 이 부분이 이제 애플, 마이크론 뭐 이런 쪽의 하락을 우려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진정 수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소가 오늘은 완전히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떨어지고 IT 뭐 2차 전지 다 떨어지고 반대쪽에 있는 주식들이 쭉 밀려 올라간 건데 저쪽이 이제 다시 반등이 얼마나 예민하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종목 업종 간의 약간의 그 순환매나 차별적인 상황이 좀 교차될 수 있다는 점. 근데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가 오늘 지수 약할 때 강했던 게 지수가 강한데도 강해준다면은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더 이야기하면은 너무 좀 실전 전략 전술적인 부분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 같은 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버텨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에도 시총 최상위권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버텨줬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밑에 있지만 시장 저점 이탈 같은데 동조하지 않고 버텨낸 양상이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컸지만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바이오 쪽에서 이미 이만큼 올라가서 나오는 기술 반락이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고요. 그래서 바이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뭐 선방을 아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시세가 강하진 않아요. 버티고 있는 거지. 바이오는 지금 과대 해석도 좀 경계해야 되고요. 지나친 걱정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조선주 오늘 뭐 얘기도 많이 나왔을 텐데요. 뭐 저는 오늘 시세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위치입니다. 어제 4% 떨어지고 오늘 4% 올랐다. 뭐 결국은 그냥 여기 박스권 안쪽에서 별로 의미 없는 움직임이거든요. 큰 박스에 갇혀 있고 작은 박스에 갇혀 있고 이 안에서 뭐 춤을 추든 말든 무슨 상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추세적인 전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잘 버티고 있네. 아직까지는 두고 봅시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신주 같은 경우 오늘 이거 역시도 뭐 강했죠. 하지만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뭐 큰 박스 넘어간 거 아니고 작은 박스 넘어간 거 아니고 뭐 내려왔던 거 다시 그러니까 박스 안쪽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지만 깨지지도 않고 돌파되지도 않고 뭐 그냥 쏘쏘 수준이니까 앞으로 지켜봅시다.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대북주인데요. 대북주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장중 기준으로 한 8%, 7% 이렇게 올라갔었죠. 대북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올라갔는데 오늘 조금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요소는요. 좋은 사람들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 상한가가 나온 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대북주가 좀 큰 뭉치 자금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로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대북 사업 추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언급했죠. 그리고 금강산 사업 언급했는데 금강산 사업은 이미 아난티가 큰 급등을 했던 상황이고 금강산 사업이 아니라 대북 사업 쪽으로 시세가 너무 없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쪽에 급한 돈이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게 밀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주식이 움직이면서 큰 주식이 분위기 타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가 주도하는 에너지가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좋은 사람들이 시세를 끌어올리니까 현대엘리베이터가 가다가 그 분위기 보고 그냥 막 따라간 개인들은 오늘 물려버리는 거죠. 이 여파가 아마 좋은 사람들 이쪽은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이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은 좀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현대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간다면은 대북주 전체가 아니라 개성공단주로 좀 움직이고 대북주 약간 뭐 대형 대북주들과 조금 쉴 수 있는, 하지만 쉰다고 해도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 우려감, 뭐 IT나 2차전지나 민감주들은 지금 좀 무거워요. 스텝이 많이 무거워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틈새에서 대북주들 트레이딩은 여러분들 뭐 꾸준히 유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모멘텀은 당장 소멸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악재가 나왔다가도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뭐 미국과 중국과 한국 뭐 동북아 정치적 상황으로는 중간중간에 호재들이 나와줄 테니까, 뭐 그리고 답방이라든지 이런 약속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저점 매수도 가능하고 하니 아마 올해 상반기도 이 대북주들은 좀 테마 쪽에서는 가장 핫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하죠. 일단 뭐 지금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애플, 마이크론의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는 이 지수 흐름을 이후에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움직이는 통신, 뭐 대북주 혹은 조선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서 뭔가 분명히 치고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오히려 시장과 연동하는 종목들은 그냥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정도가 될 테고, 이걸 뭐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전략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죠. 2000포인트랑 1985포인트 훼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 훼손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 지수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다 중기적 반등이에요. 결국 시장이 중기적 반등이니까 그쪽도 중기적 반등일 테니까, 중기적 반등이 뭐예요? 많이 떨어진 데에 대한 시간을 가진 회복이란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생각이 여전히 변함없어요. 그래서 가치주나 대형주들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와가지고 저점 깨졌다고 막 갑자기 손절하거나 이건 철저하게 좀 지양하시고요. 이건 좀 말씀드리겠고, 뭐 대북주나 수소차, 뭐 5G 관련주 이런 개별 모멘텀 종목들이 당분간 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뭐 좋은 뭔가를 시장은 돈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돈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안 좋은 공황 상태에서도 뭐 하나 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돈은 몰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가지고는 지금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당분간도 유효할 것 같으니 좀 활발한 매매나 적극적인 포지션을 가고 싶은 분들은 이쪽 가지고 가시고, 좀 기다릴 주식들은 철저하게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조정 말미이고 하단권이고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낮은 자리니까 중기 반등을 기다려. 상승장이 아니고요. 중기 반등. 상반기에 중기 반등을 기다리시고, 앞서 말씀드린 수익률 게임이 붙어있는 종목들은 열심히 좀 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초 일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황에 대해서 복귀했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